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6월 25일에 발간했고, 제가 책자를 미리 살펴봤는데 7월 1일부터 새로 변경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무려 153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는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추려서 정리해봤고요. 모든 정책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추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원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행일을 보면 올해 3월 23일 이번 감염병 사태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시점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태가 장기화되자 2020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경영사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이 돼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둘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는 살면서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사기 방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요. 보이스피싱의 처벌 규정은 기존의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포통장의 범죄 형량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셋째는 군소음 보장법 시행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군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보상 제도가 없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힘듦을 그냥 참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소음 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에게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로 지급하고요. 당해년도 소음 피해에 대해 그 다음 연도에 청구 및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21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 측정 및 영향도 조사가 필요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분들은 이번 보상법 시행으로 피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는 군인재해 보상법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군복무 중에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더욱 이 재해보상법을 강화해서 6월 11일부터 군복무 중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복무 중에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사망보상금,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서 재해보상법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입니다. 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공인인증서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으로 규정을 했지만 이제는 공인, 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이런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서 별도의 액티브 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아예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12월 이후부터는 다양한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이전과 동일하게 은행, 민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실 분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인데요.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달 전까지 통지하는 기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최소 한 달 전에 알려주고 내보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최소 2달 전에는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시행은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요. 시행이 되면 임대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얻기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인을 구할 때 또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번째는 법무부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요. 출입국 관리법 벌금액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되고요. 만약 알선과 권유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회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8번째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1일에 이미 시행된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자진 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7월에서 9월에 출국할 경우에 범칙금의 30%를 부과하고 10월 이후는 범칙금의 50%를 부과한다고 해요.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어린이 안전법인데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이제 해당 시설은 어린이가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 조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10번째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지역번호를 포함해서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에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시행되는 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는 거니까 이번 제도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정기고지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기고지 서비스가 실시되는데요.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 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보호 기간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고 하네요. 12번째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구입,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한 사람도 이제는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13번째, 11월 20일부터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률이 467개로 확대 시행돼서 대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유선결합 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도입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 상품 등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이제는 쉬워진다고 해요. 이전에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해지가 지연되거나 이중가금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입할 때는 할인 혜택이 있다고 여러 결합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추천해서 가입했는데
해지를 할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지를 해야 됐고 또 해지도 잘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지와 신규 가입이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처리되도록 개선되고요. 사업자 고객센터나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서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입니다. 화환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생활을 재사용한 화환을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는 화환업체에서 재사용 화환을 아무런 표시도 해두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재사용 화환을 새 화환이라고 속여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8월 21일부터는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는 재사용 화환임을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16번째, 동물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제는 등록 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는 동물 등록 방법, 동물 기양뿐만 아니라 변경 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구입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해서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17번째,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이 이제는 통제됩니다. 최근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낚시인 등 일반인들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테트라포트 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항만법을 개정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번째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7월 3일부터 확대됩니다.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의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외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7월 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지역은 총 38개로 보이는 표를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7월 3일부터 꼭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19번째, 보건복지부에서 눈이나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눈, 흉부, 유방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및 법적 절차 이후 마련될 예정이고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째는 7월 1일부터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 차주 등 5개의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당연히 적용돼서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출퇴근 재해 포함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는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추려서 정리해봤고요. 모든 정책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도는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정보를 추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들은 함께 나눠야 서로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